10만 원을 그러면 뭐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네. 올해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삼성이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됐다, 네. 저평가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엔비디아와 뭐 마이크론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나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삼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은 올해 안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제 또 스튜디오에 한 분 한 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인사 나누죠.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에서 처음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출연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간밤에 미국 증시도 할 얘기가 많고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아서 오늘 부지런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IMS 제조업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해석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경기가 너무 좋아질 것 같으면 금리 인하에 대한 또 부분들이 후퇴하면서 그게 좀 안 좋은 영향을 네. 주고 또 너무 또 금리가 또 좋고 시장이 경기가 좋고 안 좋고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어저께 이런 이제 IMS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후퇴를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미증시가 너무나 랠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갈 거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엔비디아가 이제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선들이 좀 존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AI 확장 국면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약간은 지금 쉬어가고 있지만 그 공백을 또 마이크론이 메꿔주고 있고 어저께 마이크론이 이제 5% 이상의 상승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 상승세가 나오는 맹점에는 HBM 시장에 대한 이제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목표가 상향 이슈가 또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금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또 국채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거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어떤 현상에 대한 부분들의 해석이 좀 갈린다라고 보고 일단은 이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만 이제 메꿔주고 받쳐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단 시장은 다시 한번 미국 증시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어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시장이 그래서 어땠느냐라고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 환율 좀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있고 거기에 고점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은 그거를 타파할 수 있는 거는 이제 AI 시장의 확장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의 결국엔 거품의 논란을 우리가 딱 기준을 잡고 거품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전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결국엔 수요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수요를 보고 근데 미국 증시에 대해서 물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지금 거품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평가자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심리가 저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연준 인사들의 지금 발언들이 또 이제 줄줄이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좀 흔들림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라는 그 AI라는 그 키워드를 좀 지금은 주목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지금까지도 시장을 올렸지만 여전히 강한 시장이고 그건 앞으로의 강세장에도 중요한 줄기가 될 거다.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또 네.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고용 지표가 또 많이 발표가 되고 테슬라 이 분기 투자량 이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이슈일까? 이번 주는 어떤 부분을 좀 볼까요? 네, 일단은 고용 지표가 가장 좀 중요할 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연준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 결국에 그렇게 말했어요.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이러한 지표들의 발표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어떤 사람은 뭐 5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3회, 2회 얘기가 지금 굉장히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지표들의 발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어떠한 지표가 나왔을 때 저는 지금은 해석이 더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표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1, 2년 정도의 이런 지표 발표 시즌이 있었을 때 계속 좀 지켜보면, 어쩔 때는 지표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쪽으로 또 얘기가 나와요. 뭐 네. 경기가 좋아졌고, 근데 또 어떨 때는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심각해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표 발표에만 집중을 하기보다는 저는 큰 그림, 그리고 결국에는 주식시장도 수요 공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시장을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특히 미국 주식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시장인데, 여기를 얼만큼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분기에 예상 외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자면 금리라는 매크로적인 부분보다는 개별적인 산업, 특히 AI가 이끌었던 면이 크잖아요. 그럼 2분기에도 이런 좋은 분위기가 좀 이어지려면, 근데 2분기에는 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느냐 마느냐, 또 이런 그쵸. 좋은 중요한 네. 매크로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좀 더 줄다리기를 힘이 더 강하게 해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네. 워낙 뭐 성격적으로도 네, 그렇고, 네. 굳이 좀 말씀을 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네. 지금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네, 꽤 네. 긴 시간 동안 지금 끌고 가는 이런 이슈인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또 앞당겨져서 진행이 되면 그것도 좋은 건데, 우리가 예전에는 AI라는 그 키워드가 나오기 전에는 거기에 굉장히 목숨을 걸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리가 인하가 되냐 안 되냐,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될 거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중요도가 훨씬 컸죠. 그렇죠. 네. 중요도가 엄청 그 부분에만 네.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재료가 나타났잖아요. 시장에서도 주도주가 하나만 있었을 때랑 주도 섹터가 2개 있었을 때랑은 또 이쪽이 쉬어가면 이쪽이 또 부각을 받는 거고, 이런 것처럼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가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더라도 그 공백기를 저는 AI라는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좀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거품에 대한 이야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네. 드렸지만, 그 부분이 꼬리표처럼 워낙 지금 랠리를 너무 강하게 이어가고 있다 보니 계속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일단 산업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새로운 산업이 아니라 진짜 시대를 바꿔줄 수 있다,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파급력의 효과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주가 좀 많으면 어쨌든 좀 든든하다라는 취지로 그런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간밤에 외신에서 크게 다룬 걸 보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아니라 네. 이제는 4개로.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계속해서 뭐 2개가 주도한다, 3개가 주도한다, 이렇게 계속 분화되는 네. 움직임은 좀 있었거든요. 이제는 펩4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애플이랑 테슬라는 네. 지금 테슬라 쪽은 뭐 호재성 이슈가 나와도 그렇게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안감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엔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사업에 대한 중단이라던가 이런 약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펩보다 아직까지 그 종목들의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네, 저는 물론 이거를 어느 순간 갑자기 밀릴 수도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그 4개 종목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네, 4개 거예요? 종목을 네네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 안에서의 일단 오늘도 엔비디아가 살짝은 눌렸지만 결국엔 그 자리를 이제 마이크론이 메꿔준 것처럼 이 4개 종목 안에서 지금 이 4개 종목은 굉장히 추세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4개 종목에서 일단은 집중을 해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 얘기 잠깐 해보면 악재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고 중국 쪽에서의 사업이 너무 어렵다. 그쵸. 이게 가장 큰 우려잖아요. 게다가 중국 쪽에서 좀 저가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인기가 만만치가 않은가 봅니다. 네. 받으려면 4개월, 6개월 얘기 나오던데요. 그리고 이제 네. 디자인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괜찮고 네. 중국이 이제 어떠한 산업이 있었을 때 네. 워낙 저가 공세를 너무나 잘 펼쳐요. 그러니까 너무 따라하는 것도 잘하고 그 기술을 뛰어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비아디도 그렇고 너무 이제 잠식을 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업황에 대한 둔화, 수요가 일단은 많이 없잖아요. 지금 중국 쪽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그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세계적인 사람들이 과연 전기차를 타냐 안 타냐로 봤을 때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프라에 대한 부족이라던가 저조차도 충전소 이슈 그리고 뭐 화재성 이런 주행거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중국에 대한 또 신뢰도는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했을 때 2차 전지 전반적인 이제 중국에 대한 공세도 한계의 문제점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일단 구매력에 대한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이런 흐름들은 좀 저는 기존은 물론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투자처는 될 수는 있겠지만 또 테슬라가 그냥 가만히 있는 회사가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를 네. 계속 장착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맞췄을 때는 저는 살짝은 시장을 끌어가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나온 큰 뉴스 펩4라고 그렇게 좀 대대적으로 다룬 것처럼 분화되는 거에는 동의를 어느 정도 하시는군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얘기를 그러면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요, 장 초반에 32개월 만에 83,000원 선을 넘겼었습니다. 83,300원까지 갔었는데 장 후반 오후 들어서 상승분 모두 반납하면서 결국엔 하락 반전돼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이번 주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9만전자, 10만전자 뭐 이런 얘기 이제 나오게 마련이잖아요. 네. 네, 잘 가면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삼성전자 얘기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주라고 또 불릴 만큼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네. 종목인데 처음에 이제 8만 전자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이 좀 엇갈렸죠. 이때도 또 마찬가지로 8만 원은 마의 구간이다. 항상 8만 원 저항을 맞고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당연히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저는 후자였어요. 역시 또 AI 시장에 대한 또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기 때문에 일단 후자였는데 저는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의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오히려 HBM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자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실적이 괜찮았죠. 작년에 괜찮았는데 삼성전자는 계속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이번에 지금 이제 잠정 실적이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 일단 나오고 있고요. 물론 뭐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고 특히 1분기에 이제 DS 부분은 흑자 전환이 사실상 기정사실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 거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뭐 감산을 원래 안 하던 기업인데 감산에 대한 부분들, 감산 기조도 삼성전자가 또 카드를 꺼내 들었고 감산에 대해서 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 빙하기였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둔화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겪고 그 공백을 메워준 게 또 AI였는데 거기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만 전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분기 때 흑자 전환 기조가 보인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엄청 높아요. 이 안에서 점유율이 지금 한 50% 정도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기업용 SSD 카드 쪽은 굉장히 점유율이 높고 지금 데이터 센터를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지으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늘어날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물량이 필요할 때 못 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미리 끌어다 쓰는 물량을 확보하려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몸값을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5% 정도를 더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삼성전자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8만 원대를 일단 돌파를 해줬잖아요. 그럼 9만 원까지의 돌파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10만 원까지의 돌파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이제 10만 원이 온다. 언젠간 온다. 언제가 언제냐 뭐 이게 또 문제 중요하죠.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만 원대도 뭐 30몇 개월 만에 우리가 어제 그쵸. 그 가격대를 봤다 이러면 또 예를 들면 10만 원까지 30몇 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그쵸. 문제니까요. 10만 원을 그러면 뭐 정확하게 찝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네. 올해 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MS도 그렇고 AI 네. 이번에 또 이제 공장을 짓는다, 뭐 슈퍼 데이터 센터 짓는다 했는데 거기서 지목을 한 게 결국엔 파트너사로 데리고 오고 싶다,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한 게 SK 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가 거론이 굉장히 많이 되고 네.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삼성이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됐다, 네. 저평가됐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엔비디아와 뭐 마이크론 계속해서 고점 행진을 했을 때 여기서의 부담감을 어디서 해소를 할 것이냐, AI 시장은 계속 확장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외국인들의 이런 수급 요인들이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 안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나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대한 인정도가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들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만의 삼성이 아니라 더욱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삼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10만 원은 올해 안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네. 평가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록을 좀 보면요. 1분기에 15조 7,700억 원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AI 기반으로 이 두 기업에 주로 많이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왔고요. 이게 유지가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이 주가를 받치는 데 좀 중요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보고서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골드만삭스가요. 그런데 한국 증시에는 오히려 더 많은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외국인 그 부분이 좀 가벼운 상태다.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는 동의를 하고 일단은 아직까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가 다른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가동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도 일환이 되겠지만 다른 이제 더 큰 자금을 끌어오기 위한 일환이 되겠지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저는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들이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수급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몸값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 이제 기대감에 그쵸. 미리 올랐다가 좀 뉴스가 나오면 차익 매물이 또 쏟아지는 이런 흐름도 종종 자주 맞아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둬야 될까요? 그거는 좀 이제 우리가 재료의 차이, 모멘텀의 차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은데 만약에 이게 뭐 삼성전자가 그동안 실적이 너무나 좋았고 AI 관련돼서 그동안 실적을 잘 찍어냈는데 이제 성장이 더 이상 국한된 게 아니냐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부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불렀잖아요. 실적이 네. 안 좋았고 안 좋았는데 결국에는 이 산업을 통해서 흑자가 전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더 많다라는 부분이 포커스를 맞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았던 실적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의 재료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오히려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3월 반도체 수출액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이렇다 보면 반도체 투톱뿐만 아니라 소부장 전체로도 온기가 더 가서 좀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 전반은? 네, 저는 네. 반도체 전반 업종 이제 다 좋게 보는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위에서 끌어주는 주도주들이 얼마나 활동을 잘 하고 그들이 이제 잘 끌어주느냐의 역할이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의 대거 칩에 대한 뭐 수주들이 HBM 관련돼서 그리고 뭐 CXL 많은 부분들에 대한 수주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밸류 체인이 엮여 있는 기업들이 같이 연결고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고 정말 기술적인 부분들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에 대한 수주를 가져갈 수 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세계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장비단 기업들도 물론 거기서 선별적으로 움직이겠죠.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SK 하이닉스가 선택한 기업을 마이크론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지금은 선두주자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후발 장비, 소부장 기업들도 충분히 기회가 저는 열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도주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협력사로 부각을 받거나 같이 뭐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거고 한미 반도체처럼 그런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밑에 밸류체인 기업들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기업들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최근 그 이전에는 저PBR주가 그쵸. 우리 시장에 또 네. 든든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PBR주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사그러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사실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추진 중인 요 부분이 이달 말 발표가 또 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 동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5월 중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네. 세부적으로 또 발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이제 5월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저PBR 관련된 소식이 나왔을 때 끌어줬던 게 은행주들, 금융 쪽 관련주들이었는데 요즘 추세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동차도 있지 않아요? 네, 자동차 이제 현대자동차도 네. 조금 안 좋고 네. 지금 그쪽 종목들이 좀 안 좋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는 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시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일본 증시가 밸류업을 통해서 굉장히 주가를 많이 끌어올려줬는데 우리나라도 그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 PBR주가 뭐가 있을까? 저 PBR에만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시장에서는 이 섹터와 이 산업이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은행주들은 저는 빠지는 게 좀 맞다라고 보는 게 지금 홍콩 ELS 자율배상에 대한 모멘텀이 또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저 PBR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실적이 결국에는 안 좋고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좀 둔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 PBR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럼 저 PBR주 중에 어떤 부분들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단순히 저 PBR이 아니라 ROE도 좀 높아지고 또 성장성도 있고 그다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결국에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진 그런 요인이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보면 국내 증시 또 특징이 좀 순환매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섹터들도 돌아가면서 좀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엔터도 그랬고 어제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나 게임주도 네.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뭐 중국 쪽 이슈가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이게 좀 단기적인
어떤 상승일까요? 아니면 좀 소외주로도 이 훈기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반도체가 그동안 시장을 쫙 끌어올려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거품에 대한 부분은 누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고가권은 고가권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달려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쉼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꿈틀대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지금 뭐 중국 관련된 종목들 지금 화장품 어저께 굉장히 좋았고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좋았고 또 여행 쪽이라던가 면세 이쪽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아직까지는 그쪽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는 저는 조금은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거고 그런 쪽에서 투자처를 찾지는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반도체가 고점에 있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쪽으로 자금을 확 옮겨가자라고 보기에는 시세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뒷받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저는 반도체라던가 수출이 좋게 나온 게 반도체, 화장품 이쪽이었는데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쉬어가는 구간은 나와줄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끝났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현금은 어느 정도 챙겨두시고 그리고 그 외에 투자처를 찾았을 때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저는 방망이가 좀 짧게 단기적인 상승세를 좀 노려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어저께 보니까 네네. 이제 뭐 글로벌 텍스프리도 굉장히 탄력이 좋았는데 단기적으로 저는 보셔야 된다라고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외된 섹터가 순환하면서 튀는 것들은 아직은 연속성 네. 측면에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염두에 둬야 된다. 거의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장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 지금은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좀 그래야 되는 시장인 것 빨라야 같아요. 돼요? 네. 네. 열심히 뛰어야 되는 시장인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정말 시세를 갑작스럽게 수급이 확 붙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불이 꺼지기도 하고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최근 좀 트렌드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는 계속 좀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어저께는 또 AI 관련돼서 그동안 의료 AI 관련주들이 진짜 추세가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AI 쪽은 이제 불이 붙어주니까 의료 AI도 갈 거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의료 AI가 그동안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다 이제 어저께 이제 의료 대란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못하는 거를 인력이 부족해지면 AI로 대체를 하자라는 쪽에 좀 모멘텀이 맞춰졌고 그동안 부진했던 주가가 좀 올라오는 흐름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결국에 시장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 그러니까 뭐 CXL, 뉴로모픽, HBM 전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같이 보시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치고 올라오니까 종목별 순환매 장세가 계속 오늘도 저는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이제 방망이 짧게 잡는 전략 이거를 좀 양분화해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오늘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갈 때 다소 소외됐던 측면이 있는데 뒤늦게 좀 뒷심을 발휘하면서 반도체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그 밖의 종목들이 순환매로 좀 건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뭐 전략적으로 오늘 굉장히 도움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마무리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좀 같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제가 지금 투자를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눌림이 나오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좀 접근을 해봐야 되는 섹터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또 그 밖에 결국에는 지금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의 시장의 수급은 좀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이번에 잘 나온 좀 화장품 그리고 반도체 이쪽 관련주들 좀 중심적으로 보시고 거기에다가 지금 의료 AI 쪽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대신에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의 매물 소화도 됐겠지만 아직까지도 악성 매물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들은 꼭 염두에 두시고
마시고 너무 큰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짧게 비중도 적게 해서 좀 치고 빠지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맞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즈스탁의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